현재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텅 비어가는 자국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탄약을 포함한 한국 무기를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 증가했다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시프리는 13일 발간한 2022년 국제무기이전 동향 보고서에서 2018에서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직전 5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죠. 한국의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7년 12위에서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2021년 8위 등으로 이전까지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2018에서 2022년 사이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는 필리핀, 인도, 태국이었죠. 보고서는 이 기간 무기 수출 대부분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에 판매됐으나 2022년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넣은 것이 보여주듯 한국산 무기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주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이후 인도될 무기를 살펴봐도 한국이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탱크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 등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탱크와 야포는 대수 기준으로 1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무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이 포탄 부족으로 비상입니다. 탄약이 없으면 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이며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면 이번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조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뮌헨 안보회의에서 현재 유럽군이 155mm 포탄을 구입하는데 거의 10개월,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3년까지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탄약 부족의 원인을 이유가 재래식 전쟁의 특성을 잇고 원정군이나 기술적인 전격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4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게파르트 자주포의 포탄을 자국에서 다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은 스위스가 비축 중인 게파르트 포탄을 들어오려 했지만 실패했고 역시 비축 물량이 있는 브라질에도 요청을 했지만 브라질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브라질은 러시아가 속해 있는 신흥 경제 5개국 브릭스의 일원이죠.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늘리면서 대공포인 게파르트의 역할도 중요해졌는데요. 이렇게 포탄 확보가 어려워지자 그동안 독일 방위업체 라인메탈에 스위스 자회사가 생산했던 포탄을 서둘러 독일 내에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독일 탱크 레오파르트 1의 탄약도 문제입니다. 독일은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외에도 구형인 레오파르트 1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달 초 다른 유럽 국가에도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는데요. 정작 탄약 공급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 1은 105mm 포탄을 쓰는데 전차 제작이 중단되면서 포탄도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탄약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EU가 나서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겁니다. EU는 공동으로 탄약을 조달하기 위해 36억 유로 우리 돈 약 5조 원에 이르는 유럽 평화기금을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방산업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각종 군용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105mm와 155mm 포탄을 모두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한 증권사 보고도 풍산의 기존 주력 탄약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과 중동 외의 유럽까지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수출국인 폴란드에 우리 방산업체의 탄약 공장 건설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폴란드가 한국 정부와 한국 최대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 측에 대규모 탄약 공장을 건설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죠. 폴란드는
K9 자주포용 곡사포탄과 K2 흑표 전차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을 폴란드 현지에 건설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인접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자 한국 방산업체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하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초도 물량으로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3문이 폴란드에 상륙했습니다. 폴란드는 K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만큼 소모품인 탄약을 자국 생산기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죠. 폴란드에 K탄약 공장이 진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와 풍산도 이 같은 사업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K탄약 공장이 건설되면 방산 수출의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폴란드에서 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등 폴란드가 한국의 해외 군수 보급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약 비축 부담을 폴란드가 분담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폴란드는 작년부터 한국산 무기를 종류별로 대량 구매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한 폴란드의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한국 무기를 구매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개적으로 폴란드까지 공격해야 한다고 위협을 가해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2인자이며 푸틴의 오른팔인 체첸 공화국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에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를 해야 하는 다음 국가는 폴란드라고 적었습니다. 비무장화 및 비나치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에 내놓은 주장인데요. 카디로프는 이어 비나치화에 반대하는 싸움이 유럽 전역, 무엇보다도 폴란드 영토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7년부터 체첸을 통치해온 람잔 카디로프는 러시아 용병을 자처하며 푸틴에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잔인하기로 소문난 체첸 국가 근위대를 전장에 파견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푸틴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호전적인 푸틴의 오른팔이 대놓고 폴란드 침공을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람잔 카디로프의 계획은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로 국방을 강화하는 등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서둘러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현무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한국과 계약하고 지난해 12월에는 K2와 K9 초도 물량을 받아 군에 배치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폴란드는 무기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엇보다 도입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데다가 신속한 공급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한국 방산업체는 계약한 지 단 4개월 만에 말도 안 되는 초도 물량을 정확히 전달했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 무기가 들어오는 항구에 직접 나와 볼 정도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여전히 폴란드를 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미 폴란드 대사 이에로프스키는 러시아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폴란드는 다음 목표가 언제든 자신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오시 부아슈차크 역시 최근 폴란드군의 대공훈련장에서 우리 모두는 동부 국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 훈련은 침략자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데요. 요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독일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던 폴란드가 지체 없이 전차 인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10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후 4대를 일단 전달했는데 조만간 남은 10대를 모두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게다가 전차 예비 부품 공급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리오 시부아 시차그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에 독일제 레오파르트 2 전차 10대를 추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가 완료되면 폴란드가 약속한 전차 물량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지게 되는 건데요. 지난 2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를 방문해 전차 지원을 약속한 지 2달 만입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120mm 주포 등을 갖춘 중무장 전차죠. 폴란드를 비롯해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등 국가들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제3국인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해선 독일 정부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앞서 폴란드는 독일의 승인을 받아 레오파르트 2 전차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러시아의 침공 1년째인 지난달 24일 마테우스 모라비아츠키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해 레오파르트 2 전차 4대를 전달했습니다. 서방의 주력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전달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앞서 독일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자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주력 전차 지원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해지고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전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후 차례대로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폴란드가 자신 있게 전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배경에는 물론 한국의 재빠른 전차 인도가 있죠. 지난해 7월 폴란드가 구매한 K 전차와 K9 자주포가 그해 12월에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폴란드가 수출 실행 계약을 맺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초도 물량 10대 외에 나머지 170대 전차 물량은 오는 201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단순 전차 제공에 멈추지 않고 전차 보수 및 예비 부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